다음에 철수형 외교 안보 질의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뭐 통일 부분이야. 그 통일 부분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철수형이 잘 지적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군축이 막 지금 VOE에서도 군축이 나오잖아. 이게 이제 문전비 때의 용이 아니라 이제 성렬령 때의 그 얘기인데, 이 군축하면 철수형이 잘 얘기했지만 전작권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을 지나치게 재래식 무기를 지나치게 키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인들아 볼 때는 좀 비판적이다 이거죠. 그보다 그냥 한국군의 사병도 월급 올려주고 직업군인들 처우 개선한다. 뭐 전 세계에 누가 내놔도 누가 뭐래 이거. 재래식 무기 군축 한국은 사실 환영해요. 군축해도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국기본의 논리가 반쪽정원이 재래식 무기로는 어떻게든 설명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열세니까. 국기본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어떻게든 분단체제 지속하려고 하는데,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력, 무엇보다 경제력이죠.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그 모든 게 다 열세야. 그냥 열세도 아니고 그냥 게임 자체가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흡수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기본이 하는 방식이 북핵이다 이거야. 북핵은 국기본 거고. 이제 북한은 이제 핵밖에 없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없는 셈 쳐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축이 나선다 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카드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은 간단해요. 문전비 잘파시오 정권과 그 반쪽 노명 잘파시오 정권의 전작권 이런 것들 연기시키면 돼요. 대신에 국군들의 처우 개선하면 된다. 뭐가 문제돼? 딱 좋죠. 여론적으로 해서 군축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지금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어떤 북한의 그 휴전선 인근에 설치된 방사포들이 다 좀 더 후퇴하는 방향, 그런 식의 어떤 군축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휴전선 인근에 있는 파주나 철원이나 이러한 고성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튼튼한 안보, 억지력을 전제해야 된다. 문전비 잘파시오 정권 때와처럼 한다면 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력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외교, 평화 협상이지, 억지력을 해제된 상태에서 평화 협상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개념 상실, 근본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닉 수낙, 이 친구가 드디어 청리가 됐네요. 수낙은 인도계죠. 그리고 지금 인드라가 강조하는 카밀라 해리스도 인도계. 향후 지금 국외부는 여태까지 50년간의 친중 정책에서 반중 정책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반중 정책으로 돌아선 직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친인도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친인도 정책이었지만 이것은 친중 친인도 때와의 그런 것과 생각해 볼 때 조금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 북일본이 과거에 후르시초프 시절에도 쿠바 핵 미사일 위기 직후에도 미소 간의 그런 어떠한 뭔가 서로 간에 협력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한 거 시작된 게 이제 73년 핑퐁 외교 이후거든요. 딱 다시 말하면 북일본이 10년 정도의 친인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근래 들어와서 2010년 이후에, 근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여전히 친중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땐 표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중의 시대란 말입니다. 이 반중의 시대에서 보다 미국에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카밀라 해리스 인도계고, 또한 영국의 최초 유색인종 총리가 의시 순낙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걸 전제하고 영국에서는 이러한 인도계를 총리로 한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경제적 이득도 고려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만큼 더 인도 경제가 중요함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터키 계열을 가지고 있었죠. 터키 경제도 신경 썼다는 거죠. 근데 터키 경제보다는 인도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 그래서 리시 순낙은 말하자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다. 아니죠, 영국의 오바마 대통령. 영국의 오바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날 지금 80년생이니까 뭐 한 42살?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나이가 비슷한 시기에 총리가 됐으니까 영국의 오바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메콩 시파루 국토전략TV 화면만으로는 단순 퇴장으로 보였는데 추후의 영상을 보면 단순 퇴장으로 볼 수 없군요. 국토전략TV가 특종을 내었습니다. 후진타오가 본보기로 확정당할까요? 이런 경우면 이 정도로 됐다면 후진타오가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 정도로 모멸감을 줬다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특정난 국토전략이 또 이런 것들 보면 대만 중국 충돌 임박, 인드라가 잠시 필리핀에 관심 보이자마자 필리핀 동영상을 올리는 국토전략TV 센스. 이 정도면 국토전략TV를 AI가 운영하고 있다는 음모로도 나올 수 있을 듯. 하여튼 국토전략 국뽕류 채널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각은 진짜로 높이 산다. 위험천만하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이라면 혹시 중국 대만 침공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만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메콩 C8호는 대만을 침략할 수가 없다. 확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0.0001%다. 물론 블랙스완 관점에서 그런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0.01%로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거는 인드라가 어떤
태풍 전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아니 인드라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메콩 시파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중국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블랙스완이죠.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지금 향후 2주간에 걸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희박한데, 인드라가 볼 때 0.01%인데 메콩 시파르가 미친 척하고 대만에 침공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블랙스완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인드라는 확률이 매우 낮지만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확률도 높다고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확률이 높은 것은 반쪽 정은이 중간선거 지금제 메콩 시파르가 임명해 잡힌 김일성 누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비판적인데, 그건 있어요. 이거는 반쪽 정원이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어린아이라도 상식으로 자기가 핵미사를 쐈으면 관종이잖아 반쪽 정원이. 그러면 전 세계가 뭔가 깜짝 놀래주고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을 리액션을 즐기는 놈이 관종의 특징인데 핵미사일 쐈어, 실험했어, 핵실험을 했어. 세계가 조용하고 무시하면 뭐 쐈냐? 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가장 실망할 아이가 반쪽 정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준비가 되면 핵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떤 타이밍에 핵실험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크겠냐? 이거 당연히 굴리겠죠. 그게 가장 적기는 인드라 볼 때 중간선거 직전이다 이거죠. 꼭 중간선거에 마치지 않더라도 지금 사전선거 중이니까, 그런 것들 우편투표 중이니까 그런 거 되게 해서 이 메콩 시파르 연임 영구집권 확정 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시기에 안 쏴도 뭐 안 싸면 안 싸는 거지만 쏠 확률이 이 시기가 어떤 효과를 높이기에 좋다 이거죠. 말하자면 뭐 그 외에 어쨌든 뭔가 반쪽 정원이가 핵시험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올라버린다 이래버리면 김 빠지는 거잖아. 뭔가 반쪽 정원이 핵실험을 했으면 한국 증시가 3% 이상 뭐 폭락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반쪽 정원도 쏜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핵실험 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3% 이상 폭락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쪽 정원이 핵실험 할 때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경제 사고, 뭔가 커다란 어떤 국제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타이밍에 핵실험을 한다면 더 효과가 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핵 전술핵을 쏜 시점, 그것과 동시다발적으로 반쪽 정원이가 핵실험 한다든가, 그쵸? 혹은 뭐 영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막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환율이 지금 미친듯이 폭락 중인데, 이 환율을 폭락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소식, 뭐 이런 어떤 경제 뉴스 측면에서 뭔가 어떤 뭐 스리랑카 같은 나라 정도가 디폴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경제력이 좀 조금 있는 그런 나라에서 디폴트 선언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됐을 때 그때 딱 핵실험하면 제대로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주가 폭락한 것은 야 국내도 꾼들아, 쇼 때린 애들아, 니네들 돈 번 건 다 반쪽정원 내 덕분이야, 뭐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런 껌떡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쪽정원이 핵실험했는데도 한국 증시가 상승해봐.
예? 반쪽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똥돼지.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건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맹꽁 시파르 VOA 공산당 당대회 앞두고 베이징 시내에 맹꽁 시파르 비난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그래도 이런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 정도면 그래도 중국이 현재 중국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 국가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맹꽁 시파르의 목표는 중국의 북한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거죠. 모택동화, 파시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주식도 폭락했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북한 7차 핵실험하니까 지금 위험한 시기니까 당연히 한반도 정보 역량을 추가 배치하겠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다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한반도,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김민재 같고 신성 불가침한 것이다. 나는 뭐 철통 같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인드라가 이해되는데, 외교 용어로서 신성 불가침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드라가 인상 깊었다. 철통 같다, 외교나 군사안보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김민재 같다. 근데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좀 알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아라. 애비애비가 맹모인 애들은 어차피 암만 어떤 얘기를 하든 뭐 무시하겠지만 신경 끄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 정도 메시지는 들어주고, 한국의 찌라시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침묵하고 있잖아. 한국의 찌라시들은 그냥 뭐 맹꽁 시파르가 헛소리하면 그건 대서득 필요하는데 미국에서 뭐 얘기하면 관심이 없죠. 찌라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아침한개, 이게 이제 아침한개 천재적인 한국의 안보계의 톰 크루즈, 한국 안보 유튜브계의 1인자 아침한개님. 역시 아침한개님 다운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김길선 누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 그냥 하나의 다 그냥 명언이에요. 명언. 어록을 만들어야 돼. 김길선 누님의 어떠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어록으로 남기셨으면 나면 좋겠어요. 북한의 상류층은 어떤 애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의를 하잖아. 공급소가 있다. 이 공급소의 대상이 되는 자만을 북한에서 상류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딱 규정하잖아. 얼마나 알기 쉬워. 그 다음에 반쪽 일성 반쪽 정의 외에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 가본 사람이 없다. 명언이야. 아주 좋아. 남조선을 해방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 다음에 군수생산 가동률이 10% 15%라는 말을 들은 반쪽 정일이 우리 망했어. 그 다음에 벼랑 끝 전술의 제2탄이다. 자신있게 우리 김길선 누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면들은 참 대부분의 얘기에서 김길선 선생님의 말씀에 인드라는 존경심을 품고 주의 깊게 듣습니다. 다만 그거를 전제하고 인드라와 우리 김길선 누님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마시고, 인드라의 생각은 이래요. 대부분 말씀을 동의하고요. 91년 빅토르 스치알드 지경 식민지 소련 붕괴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 두 번째, 91년 이후 데이비드 록펠러 세계 체제에서 소련 중국 비중이 북한에서 비중이 약화되는 대신에 반쪽 아베파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 일본 비중이
북한에서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반쪽 정일 제일교포 애랑 해가지고 반쪽이 정은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반쪽 정은하고 애들이 막 일본 예?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누구야 숙청당한 걔 이름 뭐지? 걔도 일본에 몰러 다녀오고 그런 만큼 자기 친일파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애썼던 거 아니에요. 왜? 말하자면 이 반쪽 정원도 친일파 아니야. 북한에서 뭐 집안 자체가 악질 악질 친일파긴 하지만 어쨌든 뿌리부터 반쪽 정원이 이렇게 됐다. 아니 간단하게 해서 소련과 중국이 돈을 안 대주니까 어디서 돈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일본밖에 없는 거지. 그 일본이 곧바로 주기는 또 일본도 민망하잖아. 물론 이 뭐야 빠진코 라인 조총연계 라인 통해 가지고 주는 거는 별개지만 그거 갖고 돼? 예, 그거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90년대 핵협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수로 뭐 이런 거 지원해 준 게 이게 반쪽 정일이 잘해서가 아니고 반쪽 정일이 쇼한 거를 구의원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안 되죠. 김기순 아니지.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죠. 그런 명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주고 여러 명목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북핵을 개발하게 만드는 거죠. 북핵은 누구 거? 국영 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외보는 2025년 분단체제의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는 분단체제 지속을 원해요. 분단체제 지속을 원한다는 건 북한 체제가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고 봤을 때 물론 반쪽정은 돼지고 뽕요정이 집권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외보는 앞으로도 2025년까지는 얼마든지 속아줄 의향이 있는 겁니다. 국외보는 반쪽정원이 뭐라고 하든 국외보는 속아줄 의향이 있어요. 2025년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한테 이게 들통나지 않고 속아주는 척 할 것인가, 이게 국외원의 고민이에요. 거기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계인들이 눈치채지 않게 속아줄 것인가, 이게 2025년까지 국영 과제라니까. 아시나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2025년에 반쪽정원이 아웃될 가능성도 있다.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분이 세네님께서 인드라 선생님께서 신을 믿는다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일 듯. 신성울까? 그런가요? 어떤가 인드라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균 선생, 헤르손 무혈 입성 임박. 야, 벌써 이렇게 헤르손을 무혈 입성 임박이 했군요. 점점 10월 말로 가고 있죠. 만약에 이러한 속도로 하면은 11월 달 되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중간 선거 전에,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어느 쪽에서든 터질 수 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전술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옛 영토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를 건드리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아요. 확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털어놔도 그 확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벨라루스가 요즘 자꾸 나오는데 벨라루스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고, 어떤 간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달은 거의 이 정도로 마무리가 돼간다면 우크라이나 11월 정세가 매우 궁금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도어스태핑 성렬형 믿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쇼핑하듯 입맛대로 수사기관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없어. 아마 또 뭐 한동훈 어록집도 있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한동훈. 뭐 믿고 있죠. 인들아는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뭐 저는 한동훈이 차기에 무슨 총선에 나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한동훈 총선에 차출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섣부른 얘기고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동훈은 이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들은 차기 대선 주자의 후보에 한동훈은 없어요. 이들아의 어떠한 국위본능 관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는 60년대 생이어야 하고, 김이박이 아니어야 되고, 김이박 노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은 60년대생이 아니죠. 한씨니까 성씨는 가능한데 60년대생이 아니에요. 한동훈. 안타깝지만 차차기를 노릴 수는 있지만 차기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비서실장이 대통령 된다고 비서실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지도 않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라고 차기의 검찰 출신 대통령을 만들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 차기의 대통령 되기는 힘들다. 본인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이 좋냐? 한동훈은 뭐 나중에 저는 제 생각에는 총선 나와도 되고, 전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근데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냥 법무장관 일만 충실히 하고, 한 5년 내내 그냥 성렬형 정부 내내 5년 내내 법무장관 하고 한 몇 년 쉬었다가 곧바로 국회의원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 쉬었다가 국회의원 5년 동안 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국회의원 본사 가서 한 3, 4년 유학 공부하고, 그쵸?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 대통령 후보를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잖아 우리 한동훈. 서욱 김홍희가 구속된 이유가 나다행히 이거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느 때는 재명이한테 쏠리고 어느 때는 문재인한테 쏠리고 문전비한테 쏠리고 그러는데 이거 균형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이들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재명이와 문전비를 같이 가는 거야. 한쪽만 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성렬형 내내 집권 내내 계속 가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똥줄 타는 건 뭐 문전비와 죄명이지 우리가 아니야. 죄를 저지른 놈들은 딱 그 선거 공판 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똥줄 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즐기면 돼. 간단히 얘기했어. 그리고 명수사법부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천천히 해요.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4년 내내 총선 때건 대선 때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차기 대선 주자, 대선 발정미당 차기 발정미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에 대법원에서 제명이 구속해도 되고 그쵸? 구속영장 발부하고, 선거 이제 그 전에 나와야 되지. 선거 공판이 발정미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한 다음 날 사법부에서 양심적이고 정상화되고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사법부에서 제명이 구속,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체포. 얼마나 재밌어. 자,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면 돼요. 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큰 그림 있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인드라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건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렬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유본이 주도하고 있다니까. 제명이 수사하고 성렬형 저 문전비 수사는 국유본 작품이에요. 국유본이 하고 있어. 네? 거슬 수가 없어요. 네? 야, 그리고 반쪽미당 얘들아, 이놈들이 저 성렬형 갖고 그러는데 성렬형 탓하기 못돼. 이거는 성렬형 때문이 아니야. 국유본이 오더 때린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넘어가자. 아, 그리고 왜 토비가 이게 축구 얘기. 한 10분 만에 이제 10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 토비가 토준딱인가 홈에서 졌네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 거기다 홈에서 집중력, 거기다가 수비진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감독 탓이죠. 콘테 탓. 그리고 손흥민이 10분 안에 4번의 슈팅을 쐈는데 그 중에 운이 없어서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집중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어떤 선수들 사이에서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집중력이 해이해졌다면 그거는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드라는 그동안 누가 막 콘테 비판해도 인드라는 손흥민보다 콘테다. 인드라는 손흥민보다 콘테를 지지한다.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졌다는 것은 인드라 볼 때는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뭐 뉴캐슬이 잘해서 진 게 아니라 토트넘이 못해서 진 거잖아요. 이런 것도 큰 문제다. 인드라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 팬처럼 콘테 나가? 이런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아마 홈에서 그 리스본 스포르팅인가? 지난 리스본 스포르팅인가? 그 친구라고는 원정 가서 졌잖아요. 토트넘이.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치를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 홈에서 치르는 챔스 조리그 예선에서 진다면 비기는 것도 안 돼. 비겨도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경기가 마르세유의 홈 경기거든요. 마르세유 원정 경기죠. 토트넘 입장에서 마르세유 원정 경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리스본 스포르팅과 그 팀하고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비겨도 안 돼. 이기지 못한다면 콘테 경질도 소식이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인드라만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인드라 성향의 어떤 여태까지 막 토트넘 경기장에서 안토니오 콘테송 불렀던 사람들이 대부분 인드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콘테를 응원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홈 경기에서 포르투갈 팀한테 진다면 그분들도 콘테에게 떠날 것이다. 그러면 귀신같이 그 토트넘 CEO는 경질할 겁니다. 그리고 꽁병지 말대로 첼시에서 잘린 전술이론가,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 투엘이 올지도 모르죠. 아니 뭐 무리도 왔는데 콘테도 왔는데 투엘이 못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엘 올 수가 있죠. 투엘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미치는 게 투엘이. 토트넘 보면 여태까지 이 토트넘 분위기는 토중딱 중위권이 딱이야. 분위기가 빅클럽 분위기보다는 중위권 팀 분위기에서 선수단이 화기애애하거든요. 그걸 또 분위기를 손흥민이 만들었어. 근데 이게 투엘이 오면 찬바람이 쌩쌩 불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간에 챔스리그에서 진다면 콘테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게스, 꽁병지
다음에 부어나세바 김민재. 예. 부어나세바가 김민재랑 약식 인터뷰라도 한 듯한 제목이지만 아니죠. 멀리서 그냥 민재 하고 민재가 손 들어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폴리 구단 홍보팀이 이 정도면 한국 시장 겨냥해서 나폴리 구단이 김민재랑 부어나세바 약식 인터뷰 기획도 해야지. 빨리빨리 이게 행보를 움직여야죠. 부어나세바가 지금 이탈리아 나폴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로 치든 나오는데, 김민재와 부어나세바가 약식 인터뷰하는 건 나폴리 팬들에게도 굉장한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나폴리 홍보팀이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분위기가 로마하고 몰랐는데 로마하고 AS 로마하고 나폴리가 견원지간인가봐요. 지난번에 영상에 보니까 나폴리 나폴리 팀 사람들은 이번 경기에 입장을 못하게끔 만들었던 거 보면 과거에 무슨 큰 사건 사고를 터뜨렸나 봅니다. 그리고 신성불가침이네. 베네치아 그리스 인연. 부어나세바 하면 또 그리스 가서 수모를 당했죠. 갑자기 또 이제 부어나세바가 베네치아에 사는, 나폴리가 아니라 베네치아에 살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하니까 과거에 베네치아에서 만났던 그리스인들이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어떤 말을 쓰냐, 거기에서 인드라가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에서는, 헬라에서는 이태리어와 터키어 중 어떤 말을 쓰냐 물어가지고 상대방을 당황시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망국 유람기, 어떤 또순이 같은 스타일의 이제 언니가 이렇게 아테네 다크 투어를 했네요. 다크 투어. 다크 투어라는 게 뭐냐? 서울에서도 이런 다크 투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달동네, 서울의 달동네, 무슨 개미 마을 이런 데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다크 투어라고 하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크레타 섬에 간 게 재밌네요. 이 친구가 크레타 섬, 인드라도 궁금했어요. 크레타. 이렇군요. 우통가구 응원한다. 근데 그 미넨 향후회라고 하는데, 미넨이 이 독일 남부에 있잖아요. 이 미넨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 많이 취직하러 오는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는 인드라 느꼈던 건, 벨기에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러니까 인드라는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 만난 친구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친구들이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친구들은 벨기에나 네덜란드 와서 일자리 얻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태리 얘네들은 뮌헨에서, 독일 뮌헨에서 일자리 얻는 경우가 많은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에서 만난 친구도 본인은 굳고 독일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인상은 딱 봐도 우리 이태리 친구 같은데,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바텐더 하고 있다는데 딱 보면 그냥 독일 미넨에서 피자집 주방장, 이태리 맥주집은 아니고 이태리 피자집 주방장 할 것 같은 분인데 애가 그렇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는 알파카 월드라는 걸 몰라요. 홍천에 있대요. 홍천에 알파카 월드라는 게 재밌네요. 동물들이 쫙 있네. 그 다음에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는 이 김학철 배우, 간만에 또 즉흥 연기를 보이셨네. 또 기묘한 해적, 기묘한 밥 신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아마다세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